생각을 했던 거죠.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기가 집에서 아플 때라도 임신 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입장을 바꿔서 몸속이 어떨까? 이럴 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? 이런 생각. 특히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하면 아기 왜 막 한기 나고 열나는데 막 불불 떨 때 있죠. 그럴 때 막 벗겨갖고 닦이잖아. 그럼 내가 제일 먼저 그런 거 하는 엄마 보면 하는 말이 엄마가 열나고 추운데 이불 덮어주면 좋겠어. 찬물로 막 닦여주면 좋겠어. 그럼 이불 덮어주면 자기는 그러면서 애는 그럼 왜 그랬어? 이러면 그러게요. 이러거든.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여러분이 그런 어떤 역지사지를 너무 못하시는 게 아닌가. 거기에는 의료적 지식보다는 애 생각을 애 입장에서 한 번 더 해주는 어쩌면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각이 이거 아닐까.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뱃속에서의 문제를 논할 때 남자하고 여자는 굉장히 달라요. 몸 크고 뭐 외형상은 똑같이 자라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자는 만들어져서 나와요. 여자로 만들어져서 나와. 남자는 태어난 다음에 만들어져요. 물론 이제 그 성세포 기준으로 하는 얘기예요. 여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난자가 될 그 나눔 모세포들을 말하자면 난자의 씨앗들을 이미 다 갖고 태어나. 그죠? 오히려 점점 줄어요. 이게 그 중간에 한 4, 5개월 우리 이제 뱃속 원령으로 태아 4, 5개월 정도, 태중 4, 5개월이 되면 난소의 난원 세포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. 양쪽에 한쪽에 그러니까 700만 개니까 양쪽이면 약 1400만 개죠. 그만큼이나 돼. 근데 이게 태어날 때까지 오히려 이게 자꾸 줄어요. 그래서 태어날 때는 이게 한 400만 개 정도가 돼요.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도 또 금방 생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. 사춘기 될 때까지 크죠. 그때가 되면 100만 개 정도가 돼. 그렇게 이렇게 줄어요. 그러니까 애기들이 왜 엄마들 가끔 의료 상담실에 보면 우리 애기가 아직 꼬맹인데 5살인데 뭐 8살인데 냉이 나온다는 둥 막 걱정하는 그런 글들이 있거든. 그런 거 아니고 이게 자꾸 줄어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체 사멸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이 그런 거야. 처음에는 많이 갖고 이제 생기는데 거기서부터 조건에 맞는 선별을 자꾸 하는 거야. 그렇고 또 여러분이 여자들은 한 달에 난자가 몇 개 나오죠? 한 개라고 생각하시죠? 한 개, 완성된 난자는 한 개야. 근데 남자들만 막 몇 개가 막 경쟁을 해가 하나만 올인한다 이러니까 굉장히 막 그 경쟁이 높을 것 같지만 크기의 차이가 많죠. 난자가 훨씬 크죠? 난자도요, 한 달에 1000개가 나와요. 모르셨죠? 약 1000개가 난모세포에서 난포가 터지면서 이게 이제 그 나오잖아, 그지? 근데 완전 숙성돼 가지고 하나가 탁 나오면 딴 것들이 숙성되던 것들이 다 죽어버려. 그러니까 먼저 튀어나온 놈이 이기는 거야. 그러니까 난자는 이미 나올 때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완성된 난자가 한 개라는 것이지 그 한 개가 완성될 때까지 매달 1000대 1의 경쟁을 뚫고 나와. 그래서 난자가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적어요. 힘도 훨씬 많이 들고. 그래서 그렇게 된 데다가 또 어떨 때 보면 사람들이 정자는 왜 2, 3억 막 한 번 사정을 하면 2, 3억 마리가 나오거든. 저는 그 여기에서도 야 역시 공생만이 살 길이구나 느끼는 게 여러분 생각에 정자 활동성이 어쩌고 해도 어차피 똑똑한 놈 한 놈이면 된다 아니야. 결론으로 치면. 근데요 절대 그 똑똑한 놈 한 놈만 있어 갖고는 안 돼요. 왜냐하면 여자들의 자궁안은 외부의 어떤 균들이나 이물질에 대해서 방어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
정자고 뭐고 간에 절대 환영 안 해. 다 밀어내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. 말하자면 산성이라는 것도 그래, 그죠? 근데 정자는 알칼리성이거든? 그러니까 뭐야? 반대잖아. 그러니까 알칼리성이 산성을 만나면 어떻게 돼? 힘을 얻겠어? 힘을 잃지. 응? 그러니까 전부 공격적이야, 사실은. 그래서 막 최대한 밀어내. 그게 바로 이제 가려내려는 거죠. 근데 봐봐. 정자가 수억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니까 적어도 바깥 건 사멸해도 직접 그 산성액과 만나는 바깥 놈들은 죽어도 안에 놈들은 살잖아. 약 15cm 정도가 돼요. 이제 말하자면 자궁 경부에서부터 이제 그 수정이 이루어지는 팽대부까지 가려면은 약 15cm의 길이가 되는데 그 길이를 가는 동안에 이 그 정자가 약 2만 번 정도 꼬리를 흔든대. 그러니까 막 엄청난 사력을 다해서 가는 거야. 근데 그때 바깥에서 이렇게 슬슬 죽어가지고, 그러니까 몇 억 마리가 가는데 팽대부까지 가면 몇 백 마리가 남아요. 1000만, 10만, 100만, 1000만, 1억. 자, 몇 배야 도대체? 10의 6승배만큼이 죽고 없는 거야. 그만큼 숫자가 돼야 몇백 마리가 남는데, 한 마리 도착하려고, 결국은 한 마리지만, 이만큼 많이 떼서리로 가지 않으면 결코 그 길까지 못 가요. 가다 죽어, 다. 그래서 왜 불임 같은 경우 산부인과나 뭐 이렇게 비뇨기과에서 검사하면 왜 정자 활동성이라든지 뭐 이제 멀쩡한 외형, 온전한 외형 막 이런 거 보잖아. 그것만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1회 사정량도 봐야 돼요.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죠.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, 자, 여자 애기들은 만들어져서 나와서 점점점 이제 생식 기능이 말하자면 활성화됨과 동시에 점점 숫자는, 기회는 줄어들죠, 지금. 자, 그러면 만약에 이 아기가 어릴 때, 그래서 여자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, 특히 이런 얘기는 강의 중에도 좀 불편하긴 한데, 왜 여자애들이 유아 성폭행을 당한다든지 이러면 진짜로 불임이 되는 거예요.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어. 그때 손상을 입어버리면. 제일 가만히 놔둬도 줄어드는 판에 그때 충격을 줘가지고 손상을 입히면 이거는 뒤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.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걸 보존해가면서 얼마나 많이 잘 보존했느냐가 나중에 가임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상황인데, 어릴 때 그런 나쁜 일을 당하거나 이러면 실제로 불임이 되면 끝이야. 여자들은 다시 어디서 얻어낼 수가 없어. 남자들은 밥 잘 먹고 하면 또 생기지. 여자는 있는 걸 야금야금 써먹으면서 살기 때문에 안 돼요. 그래서 여자애들은 가임기가 될 때까지, 특히 사춘기 이후 되면 이제 지 몸은 지가 관리를 좀 하니까, 그때까지, 생리가 없다고 해서 괜찮다가 아니라, 생리가 없는 그 와중에도 잘 보존을 해야 생리할 때부터 문제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, 또 제일 걱정되는 게, 엄마들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애기들이 냉 같은 거 묻어 나오고 할 때 큰일 났다 그러면서 너무 막 씻긴다든지 막 그것도 무슨 병처럼 여러분이 병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시면 병원에서는 다 병으로 쳐줘요. 그러니까 제일 먼저 판단할 게 뭐냐면 진짜 이게 병일까 아닐까를 집에서 판단해야 돼. 그러니까 조금만 이상하면 막 데려가고 있잖아. 그러면 안 되거든.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 너무 지나치게 씻기고 닦이고 이상하게 약 먹이고 이러면 나빠지는 거죠. 그리고 정말 다행이면서 동시에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. 이제 이런 것들이 원시 형태일 때는 다 작은 것들이죠. 근데 단독 생명력을 갖고 있잖아. 생명의 씨를. 이런 걸 미생물이라고 부르죠. 뱃속에 미생물을 갖고 우리가 태어났어요.
물론 이제 살면서 미생물도 많이 연관이 있지만 그거 아니라 지금 이 성세포만 기준으로 얘기를 해도 그죠? 근데 항생제 많이 쓰고 하면 당연히 불임되죠. 그러니까 이 항생제를 많이 쓴다는 게 임신하고는 관계없는지 아는 거야. 안 그래요. 여자애들은 만들어져서 태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보존하느냐가 중요해. 그래서 이미 막 너무 많은 항생제를 쓰고 너무 이제 이 손상이 심하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보존을 잘 하려고 노력해야 돼. 지금부터라도. 그죠? 왜냐하면 워낙 근데 다행인 건 워낙 많은 숫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죽진 않아. 그런데 뭣도 모르고 계속 그러면 그렇겠지. 그래서 정말 잘 신경 써서 손상이 없도록. 그러면 거꾸로 말해가지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오히려 정말 그런 걸 삼가해야 되겠다. 그러니까 엄마들이 코감기 뭐 중이염 폐렴 그러면서 예산을 막 먹이잖아. 그 항생제가 얘가 나중에 컸을 때 불임 여부를 결정한다는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. 그러니까 여자애가 더 중요하죠. 남자들은 혹 그랬다 치더라도 어릴 때는 걔가 없다니까, 정자라는 애가. 그래서 남자애들은 그랬다 치면 나중에 정신 차리고 회복하고 생활 좀 건강하게 하고 이러면 정자가 아무 문제 없이 형성이 되고 또 이제 임신에도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여자는 안 그래. 확실히 여자들이 까다롭긴 까다로워요. 그 왜 여러분이 그 산부인과에서도 그런 얘기는 가끔 듣잖아요. 요새 간 커가지고 괜찮다 이러고 주는 산부인과도 있지만 애기 가지면 항생제 같은 거 못 먹게 하잖아. 그런 게 뭐야? 미생물을 죽이는 게 항생제잖아. 애기도 미생물이야. 일정 수준까지는, 클 때까지는. 그래서 그 항생제를 먹으면 뱃속의 애기한테 직접 독약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못 먹게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게 태어난 이후에 애기가 아직 어리다고 해서 당연히 안 되지.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정상적 사멸 과정에서는 사실 냉이 줄줄 나오는 일은 없어요. 조금씩 분비물로 조금 줄어들어 원래. 그래서 400만 개쯤 된 게 사춘기 될 때까지 100만 개로 줄어들려면 뭔가 죽어나가는 게 있겠죠? 녹아나가는 거. 그게 이제 약 300만 개나 되니까 냉이 조금씩 나올 수 있어요. 질액으로 돼가지고. 근데 만약에 항생제를 많이 먹였는데 무슨 냉처럼 줄줄 나온다. 그러면 그건 너무 많이 죽어 나오는 거야. 그럼 나중에 몸에 남아있는 게 적을 수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이게 그런 연관인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여러 감염이 어쩌고 그러면서 또 가가지고 더 먹여 약을. 참 걱정되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. 약을 쓰고 안 쓰고는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고.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.